미국 정부가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타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얀센 백신 접종이 재개됐지만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얀센이 불안전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부 조세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유 방침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앤디 슬라빅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가능해지는 대로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을 확보해서 접종을 이어가고 있고요. 얀센 백신도 최근 접종이 재개됐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미국이 이미 보유한 FDA 승인 백신의 물량과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은 향후 몇 개월간 아스트라 백신을 쓸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백신 지원이 언제 어느 나라에 제공이 될지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앤디 슬라빗 백악관 고문도 트위터를 통해서 간략하게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정확한 시점이나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안전성 검토를 마친 뒤에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은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 대상에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나 인접 국가들, 또 쿼드 회원국인 인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인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다양한 긴급 지원 제공에 합의를 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인데 네.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성인과 접종을 아직 안 한 성인들을 상대로 종류별 안전성에 대해 물었는데요. 얀센 백신에 대해 매우 안전하거나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6%였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매우 안전하거나 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여긴 응답자는 각각 73% 화이자 또 71% 모더나였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또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에도 차이가 컸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했고 73%는 얀센 백신은 맞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 가운데 4명 중 3명이 얀센 백신을 맞기를 꺼린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얀센 백신 사용을 재개하면서 직면하게 된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서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에 사용을 재개하되 혈전에 대한 경고문을 추가하도록 했는데요. 얀센 백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체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를 계속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부 완화된 그 마스크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떤 지침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발표문의 최종 문구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현행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CDC의 새로운 지침은 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비율이 53.9%,
그리고 전체 인구의 42.5%로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는데 네. 이게 백신 공급 일정이 늦춰져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법원에서 예. 27개 회원국 명의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23일이었고요. EU 집행위는 사흘 만인 현지 시각 26일에 이를 공개한 겁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고 백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번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조치입니다. EU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미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수개월간 EU에 대한 백신 공급 물량을 일방적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1분기에는 공급하기로 계약했던 1억 2천만 회분 가운데 3천만 회분만 공급했고요. 2분기에는 공급하기로 했던 1억 8천만 회분 중 7천만 회분만 공급될 전망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EU 집행위원회가 법적 대응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소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